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체인링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엔 체인링크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왜 체인링크를 집중해서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실제 온체인 분석을 통해서 체인링크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어떤 위치에 올라와 있는지, 그리고 체인링크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CCIP, 크로스체인 인터오퍼레이빌리티 프로토콜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주장에 대한 근거를 데이터를 통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체인링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이 들고, 끝까지 영상을 시청하신다면 앞으로 체인링크가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게 될지 미래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갖게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CIP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로스체인 인터오퍼레이빌리티 프로토콜의 약자로서 블록체인 생태계에는 하나의 블록체인 메인넷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비트코인 블록체인도 있고, 이더리움 체인도 있고, BNB 체인, 솔라나 체인, 이렇게 수많은 레이어 1 블록체인 네트워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래 블록체인은 외딴 섬과 같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각각의 블록체인, 서로 블록체인 상대방에게 메시지나 자산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죠. 이 CCIP는 타 블록체인 간의 메시지와 토큰을 안전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라고 하겠습니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가 솔라나라고 하죠.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이 사용자가 자신의 솔라나 네트워크로 자산을 이동시켜야 될 경우가 생겼어요. 디파이나 RWA 시장에서는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이 CCIP라고 하는 라우터, 여기서는 그냥 컨트랙트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컨트랙트로 메시지를 하나 보냅니다. 나는 솔라나 네트워크로 메시지와 자산을 보낼 거야. 메시지는 뭐고, 자산은 얼마고, 그리고 목적지 체인의 주소는 뭐고, 이러한 메시지를 작성을 해서 자신의 서명과 함께 CCIP 라우터 컨트랙트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이 CCIP에서는 뒷장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주 안전한 탈중앙화된 방법을 통해서 솔라나 네트워크의 CCIP 라우터 컨트랙트로 메시지를 전달을 하고, 이 라우터 컨트랙트에 도착한 메시지는 이러한 메시지와 자산을 처리한 뒤 사용자에게 안전하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 자신의 주소로 자산을 이동시켜 주는 거죠. 중요한 개념이 이 중간에 있는 이 메시지 전송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중간에 탈중앙화된 네트워크가 있는 거죠. 그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표준화된 방식을 이 가운데에서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은 이미 앞에서 제가 다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지원하고 있는 네트워크는 현재 이더리움, 아비트럼, 아발란체, 그리고 BNB 체인, 그리고 베이스, 이 코인베이스에서 제공하는 레이어 2 브릿지죠. 그리고 옵티미즘, 그리고 폴리건과 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요 블록체인의 메인넷을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CIP는 현재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글로벌 메신저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체인 간의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CCIP와 관련된 데이터 지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월별 CCIP를 통해서 전송이 된 토큰의 수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3년 하반기에 사실상 테스트 기간이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거의 거래량이 없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사실상 2024년 상반기부터 서클 USD를 중심으로 소규모 전송이 나타나면서 CCIP의 첫 사용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말 다양한 체인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서 거래량이 고르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 전송량이 약 1억 8천만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크다고 할 수도 있고 작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의미 있는 거래량이 나왔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이 월별 전송량 지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현재 이 CCIP 프로토콜이 이 서클 USD 중심의 네트워크로 확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이 멀티체인 유동성의 핵심 자산임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고, CCIP는 서클 USD를 안전하게 여러 체인으로 오갈 수 있게 해주고, 현재 디파이나 거래소 그리고 결제 서비스의 채택 확대로 이 CCIP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토큰이 이 CCIP 프로토콜로 유입이 되고 있는데요. 리퀴드 스테이크드 이더나 링크와 같은
그리고 랩드 비트코인과 같은 다양한 자산들이 합류를 하면서 CCIP는 단순한 스테이블 코인 전송 인프라를 넘어서 온체인 자산 전반의 교차 활용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체인링크의 네이티브 토큰으로 알려져 있는 링크 토큰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인과 체인 사이에 있는 이 CCIP의 운영에는 체인링크의 탈중앙화 네트워크가 사용이 되고, 이때 사용되는 것이 이 링크 토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CCIP의 사용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링크 토큰의 수요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점에서 투자자 관점에서 참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까 봤던 차트는 월별 전송량 데이터였지만 누적으로 얼마나 많은 자산이 전송이 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차트의 느낌이 상당히 다르죠. 2023년도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스트 기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제로에 가깝고, 2024년부터 유의미한 거래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이후 2024년도 하반기에 꾸준히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 2025년도 이 성장 속도가 빠르게 증가를 해서 현재 2025년 9월 기준으로 누적 전송량이 약 16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한화로 2조 원이라고 할 수 있는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데이터는 CCIP의 도입 초기를 나타내는 실험 단계를 지나서 본격적으로 자금 인프라로 잡아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CCTP 프로토콜에서 가장 많이 움직인 자산은 무엇일까요? 아까 살펴본 대로 가장 많이 이동한 자산은 서클 USD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자산의 약 33%로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으로는 랩드 비트코인. 비트코인 자체는 원래 스마트 컨트랙트가 내장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디파이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보시는 것처럼 이더리움 네트워크로 옮겨와서 래핑을 해야 하는데, 이때 사용되는 이 랩드 비트코인이 그 다음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에이브 프로토콜이 발행하는 스테이블코인 GHO, 그리고 또 다른 비트코인 래핑 자산으로 알려져 있는 솔브 비트코인, 그 외에도 다양한 자산이 소규모로 분산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수료로 본 체인링크 CCIP의 성장 신호는 어떤지 한번 살펴볼까요? 지금까지 발생했던 총 수수료는 약 181만 달러로, 이는 한화로 25억 2,440만 원에 해당하는 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송량이 아니라 이 CCIP로 들어간 수수료, 즉 가스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했어도 제가 체인링크에서 발생하는 전송 수수료는 오로지 링크 토큰만을 통해서 제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다양한 토큰에 대한 수수료가 나와서 조금 헷갈리셨을 수 있어요. 이 CCIP의 이 수수료 메커니즘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CCIP의 수수료는 사실상 이중 계층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 계층 구조라는 것은 첫 번째는 체인별 수수료가 있고, 두 번째는 이 CCIP의 보안, 운영, 수수료,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 오로지 CCIP의 수수료는 링크로만 제출할 수 있다라는 말은 이 두 번째에 해당되는 이 CCIP의 보안과 운영을 위한 수수료고, 현재 말씀드리는 수수료는 이 체인별 수수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총 수수료는 이 두 가지를 합친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링크 수수료는 이 CCIP의 보안 운영을 위한 수수료, 그리고 그 외에 다른 토큰에 대한 수수료는 각 체인별 이동을 했을 때 발생한 각 체인의 네이티브 수수료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랩드 이더에 대한 수수료 359개, 그리고 BNB 체인에 대한 수수료 344개, 그리고 매틱, 폴리곤이죠. 폴리곤에 대한 수수료 15만 개, 그리고 아발란체에 대한 수수료 4,500개, 이렇게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CCIP는 단순히 전송량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네트워크 사용자가 수수료를 지불하면서 돌아가는 구조로 정착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CIP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지배력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서클 USD나 GHO와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전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이는 크로스체인 환경에서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게 안정적인 결제와 유동성 자산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최근 들어서 비트코인의 디파이 시장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 비트코인의 랩핑 자산의 뒤에는 이 CCIP 프로토콜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전체 움직인 자산 중에 랩드 비트코인이나 솔브 비트코인과 같은 이 랩핑 비트코인 자산이 약 4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고, CCIP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있는 자산이긴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 국한되지 않고 비트코인 유동성을 멀티체인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리퀴드 스테이킹 토큰과 링크 토큰 자체, 그리고 잘 알지 못하는 새로운 신규 자산의 실험 공간으로도 차지하고 있고, 이미 CCIP는 스테이블 코인과 비트코인, 그리고 추가적인 자산의 실험장으로 확장돼서 운영 중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16억 달러라고 하면은 그거밖에 안 돼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16억 달러라는 규모는 단순히 개념 증명을 위한 게 아니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중요한 스테이블 코인이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 실사용에 사용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주도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디파이나 결제 그리고 트레이딩에서 멀티체인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링크 토큰의 가치는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사용량이 늘어날수록 링크 토큰의 수요와 경제적 유틸리티는 강화가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앞으로는 우리가 멀티체인의 패러다임을 집중적으로 봐야 될 시기에 와 있습니다. 단일 체인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이 여러 체인 간을 아주 자유롭게 오가는 그러한 구조가 현실화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지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생기게 되죠. 체인 간 이동은 CCIP 외에도 다양한 브릿지 프로토콜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CCIP가 다른 브릿지 프로토콜에 비해서 얼마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가 또 중요하겠죠. 데이터를 보면 얼마나 CCIP가 멀티체인 자산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려져 있는 브릿지 프로토콜, 워몰과 알렉사에 대한 데이터인데요. 누적 거래량이 조금 지나긴 했습니다만 2025년 1월 기준으로 540억 달러, 굉장히 많은 양이죠. 그리고 알렉사와 같은 경우는 5,600달러 규모의 아주 큰 전송 볼륨 중 하나의 지표로 나타나고 있죠. 이 CCIP와 비교했을 때는 이 누적 전송량이 아까 잘못 말씀드렸죠? 알렉사가 56억 달러, 그리고 CCIP가 현재 16억 달러, 그리고 워몰 같은 경우는 500억 달러 이상, 그리고 알렉사와 같은 경우는 56억 달러. 하지만 알렉사도 과거에는 10에서 20억 달러 정도 수준이었다라는 걸 봤을 때, 현재는 이 CCIP의 전송량이 다른 상용 브릿지 프로토콜에 비해서 턱없이 모자란 비중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 체인링크라고 하는 인프라의 특징, 즉 오라클과 보안을 등에 업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는 상당한 의미 있는 증가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다른 브릿지 체인들이 유동성이 크다고 하더라도 사용자의 경험이나 보안, 그리고 사용 가능 체인, 그리고 지원되는 자산 종류 등에 따라서 새로운 브릿지로서의 도약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려야겠죠. 가감 없이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인링크의 CCIP의 성장세는 뚜렷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적 정송량이 16억 달러라는 것은 출시 1년 만에 의미 있는 규모까지 성장을 했다는 것이고, 자산 구성 역시 현재 대세로 알려져 있는 이 서클 USD의 중심이라는 것, 그리고 비트코인의 디파이 시장, 랩드 비트코인과 솔브 비트코인과 같은 비트코인 랩핑 자산이 주축이다라는 것은 실사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강력한 신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80만 달러 상당의 누적 수수료, 그리고 링크 토큰을 포함한 여러 멀티체인 자산으로 지불될 수 있다는 점은 실제 경제 활동이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CCIP는 이제 실험 단계를 벗어나서 상용 단계에 진입한 프로토콜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브릿지와 비교했을 때는 적은 규모인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워몰이나 레이어 제로와 같은 선두 브릿지는 이미 수백억 달러 단위의 누적 전송량을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비교적 후발주자로 알려져 있는 알렉사라고 하는 브릿지조차도 이미 CCIP보다는 큰 누적 볼륨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CCIP의 16억 달러는 여전히 업계 톱티어와 비교했을 때는 아직은 작은 규모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아직 CCIP는 주요 브릿지 생태계에서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CCIP의 차별화 포인트는 분명한데요. 이 체인링크, 즉 오라클 네트워크 기반이라는 보안 신뢰성, 최근 들어서 브릿지와 관련된 보안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대규모 자산을 관리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이러한 증명된 보안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될 필요가 늘어나겠죠. 그리고 CCIP는 단순한 브릿지 프로토콜이 아니라 메시지, 그리고 데이터, 토큰 전송을 아우르는 범용 인프라라는 것, 단순한 브릿지 프로토콜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양한 네이티브 자산이 전송 수수료로 지불된다는 점, 여기서 말하는 수수료는 운영 수수료, 보안 수수료가 아닌, 이 보안 운영 수수료는 오로지 링크 토큰으로만 지불을 할 수가 있고, 이 전송 수수료는 각각의 네이티브 자산으로 지불될 수 있다는 점에서 멀티 체인의 친화성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규모에선 뒤처지지만 품질이나 안전성, 보안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범용성에는 여전히 강세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렸고, 오늘 체인링크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는 CCIP 프로토콜에 대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현재 체인링크가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체인링크의 후속으로 시장에 알려져 있는 체인링크와 관련된 호재 뉴스를 기반으로 체인링크의 미래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